이거 뒷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대. 네네, 있습니다. 그거 찾아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됐어. 하나, 둘, 왜 하고 가야지. 나는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 사진을 찍어야지.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추운 영하의 날씨도 불구하고 애국 충정으로 출정식에 참석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책임감이 투철한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준비된 여성 대통령 박근혜, 돌아오는 12월 19일은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 힘으로 반드시 당선시켜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충청북도당 제천 단양지에 출정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사표 순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충청북도당 제천 단양지회 선대위 김전한 고문님의 출사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요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원로 당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 지구당의 18대 대통령 선거 출장식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함께 자리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자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 뒤에 계신 젊은 분들은 중도 보수도 있고, 우리 당직자니까, 우리 당직자니까 그렇지만은 만약에 당직자가 아니 올라가서 이야기하면 잘 들어먹힙니다. 그러나 표를 얻지 못하고 우리의 꼴등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저 발전에는 빨간불이 켜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지역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시오. 제천을 지키는, 단양을 지키는 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지 지역이 더 발전될 것이고 지금보다 우리 후세들에서 잘 가는 기름 땅을 넘겨주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닭지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메신저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분이 선거도 할 수도 없고 또 건강하지 못한 분이 나가 선거도 하면은 건강하지 옆에 오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건강하십시오. 정말 새누리당을 철저히 지키고 우리 박근혜 후보를 1등으로 만드는데 여러분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경입니다. 오늘 이래 날씨도 추운데 아침부터 고생하시느라고 우리 운동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 또한 아침에 나왔는데 매우 오늘부터 춥습니다. 내일서부터 좀 단단하게 복장을 좀 갖춰가지고 오늘보다 낮게 저희들이 또 율동도 같이 배워가면서 지금 우리 김전환 고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번 제천에 이 송광호 의원님이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제천 지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박근혜 여성 대통령을 꼭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야지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 한간에는 매스컴을 타면은 지금 된다고는 하고 있지만은 된다고 자만하는 게 아니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다가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아니 전국에서 가장 득표율로다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저 또한 아침 저녁 같이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또다 제천의 큰 인물 송광호 선거대책본부위원장님의 출사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핵심 당직자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7시 50분부터 9시까지 거리 운동해 주신 우리 선거 산문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고 겉으로는 질서가 있어 보이지만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경제 발전을 아무리 해도 또 사회복지제도가 아무리 튼튼히 해도 국가 안보가 흔들리면은 모든 것은 허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입후보한 후보 중에 가장 국가 위기관리, 국가 안보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대 후보는 북방 한계선 NLA 그것이 영토선이 아니다 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후보는 단 한치도 영토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 라는 강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관한 우리 박근혜 후보를 능가할 수 있는 후보는 없다. 그래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하는데 박근혜가 어떤 사람이냐? 11.6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유고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박근혜 나이가 23살이었을 겁니다. 그때 박근혜는
지금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라는 말보다가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과연 그 경황 없는 속에서 전방을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아버지가 어떻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먼저 생각한다.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박근혜 후보는 하늘이 정해준 대한민국에 이끌어갈 여성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 말 맞습니까? 두 번째, 우리 박근혜 후보가 꼭 이번에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이 사회에는 말입니다,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농촌에서 농사 짓는 양반,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하위 계층이 아니고 머릿속에 먹물이 들었다고 하는 지식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본인 위력으로 한 번 내뱉은 얘기는 꼭 약속을 지킨다. 지난번 행복도시 법안을 지킬 적에 그때 여기 서 있는 제가 국토해양위원장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수도보다는 더 나은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수정안을 국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는 뭐라고 그랬느냐, 국민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그때 박근혜는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세종시를 지켜냈습니다. 바로 그게 통과되는 그 전날 저녁에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일 세종시법 수정안이 상정이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결시킬 자신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예, 자신 있습니다. 어떤 후환은 없겠습니까? 저는 정치하면서 후환을 남기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니까 저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는 말이, 저는 이것이 잘못되면은 정치를 그만둬야 됩니다.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거니까 우리 송 위원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제가 설득을 하고 해서 수정안을 폐기시키고 원안대로 세종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국가 지도자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된다. 한 번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지도자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신뢰를 지키는 후보, 신뢰성이 상징인 대통령, 그것이 바로 박근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세 번째, 어저께 여러분 국민 면접 시험 하는 거 보셨죠? 옆에 어떤 교수가 하는 말이,
여성이라서 일을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정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집도 있지만 대개 여성이 가정을 꼭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가정은 아무리 가난해도 그 가정이 깨지질 않습니다. 또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나게 됐어도 그 어머니가 마음이 든든해가지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다시 재기를 합니다. 바로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마음, 여성의 부드러운 리더십,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 박근혜다. 제 말 맞습니까? 제가 박근혜 후보하고 17대 낙선된 다음에 제가 도당위원장을 하면서 박근혜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박근혜는 우선 자기의 이익을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 경선에서 현 대표는 1년 전에 대표직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당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누가 만들었냐? 홍준표, 이재호가 만든 겁니다. 친이에서 만든 겁니다. 그것을 우리 친박 측에서는 1년은 너무 깁니다. 6개월만 해도 됩니다. 6개월 후에 대표를 사퇴해도 됩니다. 하니까 박근혜 하는 말이 내가 손해를 봐야지 상대방이 인정을 해준다 이거야. 내가 이루은 것만 다 차지하면은 경선이 끝난 다음에도 말썽이 생기고 승복하지 않고 당이 깨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양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경선을 해서 아슬아슬하게 박근혜 후보가 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승복하는 연설을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감동하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난 타인에게 양보할 줄 아는 여성이다. 그런 지도자다.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 경선 때 그때 만든 사람들이 다시 바꾸자. 그래 박근혜 하는 말이 바꾸려면은 경선 시작하기 전에 바꿔야지. 축구 시합하다가 축구 룰을 바꾸면은 그 축구 시합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그 공천을 전부 다 중앙에서 했습니다. 중앙에서. 근데 박근혜 하는 말이 충청북도의 인물은 충청북도에 사는 분들이 더 잘 알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뭐 잘 아느냐. 나왔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밥도 먹고 술도 먹는 거 외엔 난 게 없다. 그래서 공천권을 지방에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으니까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자기가 자기 주변 사람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대단한 분이다.
말이 여자지 여자가 아니죠. 우린 그런 지도자를 이번에 뽑아서 그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 제2의 부흥기가 오는 대한민국, 제1기 부흥기는 박정희가 만든 대한민국, 제2기의 부흥기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만드는 대한민국 꼭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달라는 부탁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